안녕하세요. 내일의 나를 위한 건강한 피부 가이드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주변의 작은 알갱이로 시작해서 점점 퍼질 수 있는 한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깨알같이 작은 좁쌀 형태로 한두 개 정도로 생겼지만 딱히 아프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방치하고 지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개수가 늘어나고 화장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관정은 진단이 특히 어려운데요. 비립종이나 좁쌀 여드름인 줄 알고 손으로 짜거나 바늘로 제거하려고 하시다가 2차 감염이 돼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의사들조차도 경험 많은 의료진이 아니라면 눈 주변의 다양한 양성 종양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관정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한관정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한관정의 최신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관정은 눈 밑과 눈가, 눈꺼풀, 특히 이마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살색으로 오톨도톨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사진처럼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모양보다는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여 진단하여야 합니다. 한관종이란 이름 중 한관, 사진에서 보이는 땀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에크린 땀샘에서 유래한 종양이 바로 한관종입니다. 그래서 한관종이 있는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땀샘과 피지샘이 매우 크게 발달되게 되고요. 피부의 표면이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진처럼 진행된 형태의 한관정을 보시면 2-3mm 크기로 노란색 또는 살색의 작은 물방울이 마치 작은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오톨도톨하면서도 퍼져 있는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관종은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와 같은 흔한 눈 주변 질환과는 달리 깊은 진피층 속까지 파고들면서 정상 피부 조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제거가 안 되거나 무리한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한관정의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한관정을 없애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되는 한관정의 치료 방법은 CO2 또는 어빔 야그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점을 빼듯이 한관정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방식이 한관정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만 이러한 방식은 한 번에 한관정의 뿌리까지 제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술 이후에 염증과 홍반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CO2 레이저로 한관정을 직접 태우게 되면 주변 조직으로 열에너지가 전파되면서 정상 조직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위축성 흉터나 비대성 흉터, 심지어 켈로이드 등의 다양한 종류의 흉터와 색소 침착과 같은 반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포텐자 아그네스 단독 치료 방식입니다. 보통 포텐자라고 하면 주베룩 또는 모공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포텐자에 14가지 팁 중에서 원핀 침스팁을 이용해서 아그넥스 방식으로 한관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절연된 바늘을 피부 속 깊은 진피층을 찔러서 한관정을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인데요. 즉 CO2 레이저나 어빔 라그 레이저처럼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한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관정 조직을 수축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그네스 방식의 치료는 바늘 끝에만 고주파 전류가 흐르고 표피와 닿아 있는 바늘의 뿌리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된 바늘을 사용합니다. 바늘의 길이는 대개 1.2에서 1.5mm인데요. 환자분의 피부 타입이나 한관정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바늘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주기별 횟수는 한 달 간격으로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이 되면 한관정이 대부분 소실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술자가 환자분의 피부 타입과 한관정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바늘의 길이와 에너지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같은 한관정이라도 크기와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과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교한 시술이 이루어져야 최선의 효과를 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CO2나
어빔라그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치료 후의 회복 기간이 매우 짧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한관정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현재 한관정 치료의 메인으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바로 어빔라그 레이저와 포텐트 아그네스를 사용한 고주파의 병합요법입니다. 기존에 효과가 가장 좋았던 피부를 깎아내는 방식의 어빔라그 레이저와 부작용이 적은 아그네스 방식을 결합하여 치료한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방식인데요. 열 손상이 적은 어빔라그 레이저로 피부 표면에 흉터가 생기지 않는 표층 진피까지만 깎아내고요. 심부 진피 안에 있는 깊숙이 박혀있는 한관종은 아그네스 방식을 사용하여 한 번 더 파괴시켜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더 높은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고 흉터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빔라그 레이저와 포텐트 아그네스 방식을 병합한 것이 가장 장점이 많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필요한 두 가지 시술을 병합했기 때문에 시술 전에 각각의 시술에 대한 경험이 모두 충분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관종과 한관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눈 밑에 무언가 오톨도톨한 것이 있으시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더 퍼지기 전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